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단어 중급 명사편 5번째 시간 가져볼게요. 자, 오늘 배울 10가지 단어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검사 읽어볼게요. 검사, 검사. 두 번째 단어 검색, 검색. 세 번째 단어는 한 글자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겁, 겁. 네 번째 단어 겉모습. 읽으실 때 주의해 주세요. 어떻게 읽히냐면은 겉모습으로 읽히게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겉모습, 겉모습. 다섯 번째 단어도 마찬가지 음음 변화가 있어요. 격려라고 읽을게요. 같이 읽어봐요. 격려, 격려. 아, 미안해요. 격려라고 읽으면 힘들고 이거는 그냥 격려 읽으셔도 돼요. 격려라고 읽어주세요. 자, 다섯 번째 단어 결과. 다섯 번째 아니네요. 여섯 번째네요. 오늘 왜 이렇게 실수가 많지? 어제 술 많이 마셔서 그래요. 결과, 결과. 자, 일곱 번째 단어 결론, 결론. 여덟 번째 단어 결말, 결말. 아홉 번째 단어는 결승이에요. 같이 읽어봐요. 결승, 결승.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승자가 승자하고 비슷한 소리가 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결승. 자, 마지막 단어는 겸손, 겸손.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단어 검사는 여기 나와 있는 examination 아니면 检查의 의미가 가능해요. 자, 우선은 뒤에 하다 후로 되다를 써가지고 동사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되다 붙어 있는 건 대부분 뭐였죠? 피동형이었죠? 피동형이었어요. 자, 그래갖고 자동사인 검사하다와 피동사인 검사되다 이 두 개를 다 보셔야 되고요. 뭐 예시는 들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 먼저 보셔야 되는 거 관련된 표현들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검사하다 같은 경우에는 앞에 뭐뭐을를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충분히 설명한 것 같아요. 자, 누가 검사해요? 만약에 선생님이 핸드폰 선생님 핸드폰이 고장이 났어요. 어디가 고장 났는지 알아야 돼요. 그쵸? 그러면은 핸드폰을 뜯어가지고 어디가 고장 났는지 검사를 할 거예요. 자, 어떻게 말을 할까요? 핸드폰을 검사하다를 쓸 거예요. 그쵸? 근데 누가 검사하죠? 선생님이 핸드폰을 검사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검사되다를 쓰면은 이 앞에는 꼭 이 아니면 가 같은 이 아니면 가 같은 주격 조사가 나오죠. 그래갖고 핸드폰 자, 선생님이 핸드폰을 뜯어가지고 검사를 해요. 그쵸? 그러면은 검사를 당하는 건 누구예요? 이 examined는 누구겠어요? 핸드폰이겠죠. 그래갖고 핸드폰이 검사되다를 써요. 핸드폰이 검사되다를 써요. 자, 그 다음 관련된 부사 표현 하나만 보도록 할게요. 자, 철저히라는 이 단어를 검사하다 하고 같이 쓸 때가 있어요. 자, 철저히 그리고 철저하게 이 두 부사는 같은 뜻이고요. 철저히 철저하게는 무슨 뜻이냐면은 빠지는 곳 없이예요. 검사하지 않는 곳 없이 자세히 검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철저히 이 부사들 검사하다하고 같이 같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유의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검토 그리고 점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검토, 점검 두 개 다 검사랑 비슷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 검토하다 그리고 점검하다는 무슨 뜻이 있냐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게 검토 그리고 점검하다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해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예요. 자, 예컨대 선생님은 맨날 이렇게 단어 강의할 때 스크립트를 미리 다 써놓고서 강의를 해요. 그런데 스크립트를 다 쓰고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검사를 해야 돼요. 그쵸? 내가 혹시 뭐 틀리게 쓴 게 있는지 아니면은 예문이 적절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검사할 거예요. 이때 선생님이 스크립트를 검토한다. 스크립트를 점검한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점검이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또 어디에 쓸 수 있냐면요. 기계예요. 어떤 장치, 머신에 점검하다 그랬어요. 자, 그래가지고 점검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기계가 많은 곳 어디가 있을까? 아, 오케이. 우리 에버랜드. 선생님 얼마 전에 에버랜드 갔다 왔거든요. 에버랜드 이거 뭐예요? 막 롤러코스터 있고 바이킹 있고 유원지죠? 놀이동산이에요. 놀이동산 에버랜드에 갔는데 에버랜드에서 이 점검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쓰이냐면은 이 기구는 현재 점검 중입니다. 라고 써요.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그날은 그 롤러코스터를 못 타죠. 그 라이딩을 못 타죠. 그 어트랙션을 못 타죠. 왜? 지금 검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런 기계들 뒤에 특별히 쓰는 단어가 점검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 품질 검사 절차가 매우 까다로운 편이었다. 자, 여기에는 뭐를 썼어요? 품질 검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쵸, 여러분? 품질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물품의 질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질은 무슨 뜻이었죠? 이거 퀄리티의 의미였죠. 그쵸?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을 했어요. 물건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물건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아니면은 어디 문제가 있는지 검사할 때 품질 검사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 절차라는 단어 지난번에 선생님이 일부러 한번 예문에 넣었고 여러분들 오늘 복습하시라고 다시 한번 넣어봤어요. 절차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순서라고 했었죠. 그래서 품질 검사하는 순서 프로세싱이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었다. 까다롭다라는 단어 썼어요. 됐나요? 자, 다음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검사가 진행되었다. 이 부분 썼는데요. 자, 이 문장은 뭘 가르쳐 주고 싶었냐면은 무엇을 통해 검사하다. 를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엇을 통해 검사하다. 자, 여러분, 여기 중간에 있는 통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이 통과하다죠. 자, 여러분, 우리 검사를 할 때에 몇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 과정들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바깥쪽에 무슨 스크래치가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기계를 뜯어가지고서 안에 또 무슨 하자가 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전기를 넣어보고 전기가 제대로 들어가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런 과정들 있죠.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통과하다라는 이 통해 앞에 있는 통자는 지나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됐나요? 지나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검사가 진행되었다. 이것도 어려운 예문 아니죠? 자,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선생님은 이번에 뭐 썼냐면은 선생님께서 숙제 검사를 깜빡하고 하지 않으셨다. 선생님이 자주 그래요. 숙제 검사를 자주 잊어버려요. 자주 잊어버리고 안 해요. 자, 깜빡하다 이거 무슨 뜻이죠?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숙제 검사 안 하면 여러분들은 좋으신가요? 자, 다음 단어는 검색이라는 단어예요. 검색이라는 단어 이게 나와 있죠. search인데요. 이 검색이라는 단어 주로 어디에 쓰냐면은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이제 searching 할 때에 검색이라는 단어를 쓰게 될 거예요. 여기 뒤에 있는 이 검색되다라는
우선은 피동형이 가능한데 잘 안 써요. 대부분은 검색하다라는 단어를 많이 쓸 거예요. 네, 우선 이것도 같이 알아주시고요. 밑에 있는 무엇 무엇을 통해 검색하다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무엇 무엇을 통해 검색하다 앞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뭐 구글, 네이버, 네이트 이런 것들이 다 오실 수 있어요. 중국에서는 뭘 썼더라? 바이두를 썼던가? 자, 그래가지고 바이두를 통해 검색하다 가능하겠죠. 아니면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네이버예요. 네이버를 통해 검색하다 아니면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글을 통해 검색하다도 가능하겠죠. 그래갖고 그냥 퉁쳐가지고서 인터넷을 통해 검색하다 같은 표현도 가능할 거예요. 자, 아니면은 이런 표현도 사실 되기는 하거든요. 사전을 통해 검색하다. 이런 표현들이 가능해요. 가능한데 사전을 통해 검색하다. 이거는 뭔가 조금 이상해요. 이거는 뭔가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앞에는 인터넷 관련된 표현들만 우선은 써주세요.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때에는. 이게 왜냐면은 사전을 통해 검색하다 할 때 이 검색자가 잘 안 맞아요. 사전은 그냥 사전을 통해 찾다를 쓰면 돼요. 아니면 알아보다를 쓰면 돼요. 됐나요? 자, 그래가지고서 우리 검색하다의 유의어도 나왔네요. 찾다 아니면 알아보다 이 두 개 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이 검색하다하고 사실 찾다 알아보다는 완전히 같은 뜻은 아니에요. 유의어예요, 유의어. 왜냐면은 인터넷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아니면은 인터넷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다 가능하거든요. 예문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까 다 했던 예문이에요. 같이 읽고 넘어갈게요. 인터넷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 구글을 통해 검색이 가능하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맞다. 이거 안 해줬구나. 여러분, 뭐뭇을 통해를 하느라고 그냥 제일 기본형을 안 말해줬는데요. 뭐뭇을 검색하다를 쓰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를 찾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어디 보자. 오케이, 자동차를 하나 사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사려고 하는 이 자동차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 인터넷 들어가가지고서 찾아보겠죠. 무슨 뭐 토요타 자동차를 한번 사려고 한다고 해볼게요. 토요타 자동차 가격을 검색하다 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간단하죠. 자, 다음 거는 비밀문서 검색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게 또 절차 써줬어요. 이 절차 계속 써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절차가 저희 책 뒷부분에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너무 설명이 대충돼 있어가지고 자, 우리 여기에서는 몇 가지 봐줘야 돼요. 우선 비밀문서라고 하면은 이거는 다른 사람들,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문서겠죠? 그쵸? 특별 관계자들이 숨겨놓고 자기들끼리만 보는 문서일 거예요. 이러한 문서들의 검색은 뭐가 필요해요? 별도의 절차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방법을 거친이라는 뜻이에요. 하고 특비에더의 의미가 가능하고요. 여기에도 또 그러네요. 특비에더의 의미가 되네요. 별도 다른이라는 뜻의 이 별자 기억해 주시면 돼요. 별도의 절차를 걸쳐야 한다. 여러분 이게 별도의 이 뒤에 있는 도자가 그 영어로 치면 그 way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다른 방법의 절차예요. 됐나요? 자, 그래갖고 검색 단어 설명 다 했고요. 3번 단어, 이 겁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여러분들 혹시 송민호 좋아하세요? 네, 그 아이돌 송민호인데요. 송민호 노래 중에 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에서 노래를 할 수는 없고 한번 들어보세요. 겁이라는 노래, 이 송민호라는 연예인을 지금의 자리에 있게 만들어준 노래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자, 겁 무슨 뜻이에요? 여기 있죠. 자, 그래가지고 반이요. 우리 용기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한국어 공부하실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용기라는 단어요. 이거 용치죠. 그쵸? 이 단어의 반이어로 있는 게 겁이라는 단어예요. 자, 유의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무서움, 두려움 이런 식으로 써 있죠. 이 두 개의 단어 모두 무섭다 그리고 두렵다
먹다 단어 뒤에다가 명사화 시켜줄 때 쓰는 음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서움, 두려움, 겁 세 가지 모두 비슷한 뜻의 명사이고요. 우리 관련된 표현들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표현 겁이 나다예요. 여러분 이거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겁도 일종의 감정이죠. 그쵸? 그래갖고 뒤에다가 나다 동사를 써가지고 표현을 해요. 됐나요? 자, 두 번째는 겁을 먹다예요, 여러분. 우리 이 먹다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동사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한국 사람들 먹다 그냥 it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나이를 먹다, 겁을 먹다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쵸? 먹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뜻이냐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원래는 없었어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서 배고픈 상태예요. 지금 내 몸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제 무서움을 느껴요? 두려움을 느껴요? 이거는 바깥 상황에 의해서 이거는 애초에 뭐 몸속에서 사실 이렇게 우러난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은 바깥 상황에 의해서 내가 먹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를 내가 입 안으로 들여 놓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겁을 먹다라는 표현도 가능해요. 그래갖고 사실 겁을 먹다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겁이 나다랑은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겠죠. 사실 이게 선생님이 방금 설명한 먹다 설명이 엄청 자연스러운 설명은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 나이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우리 나이를 먹다라고 해요. 올해 한 살 더 먹었어요. 이거 이상하죠, 그쵸? 사실 이 먹다 같은 경우에는 어원이 확실하게 있는데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아유,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혼자 계속 가요. 그쵸? 그래갖고 새해가 됐어. 그러면은 시간이 혼자 가는 거는 이건 바깥의 상황인 거예요. 그쵸? 그래갖고 바깥 상황에 의해 가지고서 그냥 1년이 늘었어요. 내 몸이 변했어요. 그쵸? 그래갖고 그때도 먹다를 썼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먹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외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 겁이 많다라는 표현이 있죠. 겁이 많다라는 표현 이건 뭐 간단해요, 여러분. 진짜 말 그대로 선생님이 딱 그렇거든요. 선생님이 겁이 정말 많아요. 겁이 정말 많아가지고 아까 그 놀이동산 얘기했는데 선생님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놀이동산 가도 놀이기구들을 못 탔어요. 어트랙션을 하나도 못 탔어요. 겁이 너무 많아서.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겁이 있다 그리고 겁이 없다 표현에서 사실 이 겁이 있다 표현은 잘 안 써요.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거는 겁이 없다 이 표현이에요. 겁이 있다 표현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때에는 그냥 겁이 많다 표현으로 대체해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겁이 많다 그리고 겁이 없다 이 두 가지요. 자, 겁이 없다 표현은 무슨 단어랑 동의어겠어요? 용감하다라는 뜻이겠죠? 그쵸? 이렇게 같이 봐주시고요.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위가 어두워지자 덜컥 겁이 먼저 났다라는 이 문장. 겁이 났어요. 그쵸? 겁이 먼저 났대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자, 우선은 주위가 어두워졌어요. 사실 이때에는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은 이성적이어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성적인 생각을 하기도 전에 우선은 어두워지면은 몸이 먼저 반응을 해요. 겁이 먼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뭐냐 시간이 다 돼가지고 갑자기 불이 꺼졌나 보다. 뭐 무서워할 것도 없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갑자기 사방이 다 어두워지면은 당연히 먼저 무섭다라는 감정이 느껴질 거예요. 덜컥 겁이 먼저 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됐나요? 여기 앞에 있는 이 덜컥 부사도 겁이 나다라는 단어랑 같이 생각해 주세요. 이 덜컥은 주로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들이랑 같이 쓰이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번 고쳐볼까요? 덜컥 눈물이 먼저 났다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눈물이 먼저 나다라는 표현 무슨 뜻이에요? 눈물이 먼저 났어요. 나는 지금 내가 왜 슬픈지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내가 슬프다는 생각도 안 나는데 그냥 몸이 먼저 반응을 해요. 눈물이 그냥 주르륵 나와요.
그 다음에 생각, 나 왜 울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때 표현은 덜컥 무엇이 먼저라는 이 두 가지 부사를 이용해 가지고서 문장 구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그 아이는 겁도 없이 혼자 집을 나섰다. 아이가 참 겁이 없네요. 이거 관련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게 저희 누나가 옛날부터 겁이 정말 없어요. 한국말로 이제 속된 말로 겁대가리를 상실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이 겁대가리를 상실하다라는 표현이 진짜 겁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저희 누나가 정말 옛날부터 겁이 없었어요. 근데 저희 누나가 옛날에 어머니랑 싸운 거예요. 어렸을 때. 그때가 누나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아니다. 제가 아직 초등학교를 못 갔으니까 누나는 초등학교 1학년이었을 거예요. 누나가 어머니랑 싸우고서 말다툼을 하고서 집을 나간 거예요. 진짜 그냥 집을 나간 거예요. 가방에다가 짐 싸들고. 그 우리 누나는 겁도 없이 혼자 집을 나섰어요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정말 겁이 없어요. 참 신기해요. 선생님은 이렇게 겁이 많은데. 자, 4번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겉모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겉모습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이거 두 개 다 그냥 따로 외워주세요. 우선 첫 번째 겉이라고 하는 거요. Y의 의미예요. 겉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피부 뭐 예컨대 겉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에 배웠던 외양 아니면 외관 이런 단어에 바깥에 있는 이 외자랑 같은 단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겉은 바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 겉이라는 단어하고 같이 봐줘야 되는 게 뭐냐면은 속이라는 이 두 개 단어가요. 반의 관계에 있어요. 겉은 바깥이라고 했죠. 속은 안이었어요. 이 두 가지 같이 기억을 우선 해주시고요. 자, 뒤에 있는 모습은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모습은 뭔지 다들 아실 거예요. 모양이라는 뜻이었어요. 모습은. 자, 그러면은 유의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외양, 겉모양, 외관까지 있죠. 외양이랑 겉모양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모습이라고 하는 거는 모양이라는 뜻이었어요. 그쵸? 그래갖고 겉모양 이렇게 써도 같은 뜻이 되고요. 이 양자, 모양의 이 양자에 생김새라는 뜻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얘 뜻이 있어요. 그래갖고 외양이라고 하면은 이 외자가 겉의 뜻이 되고 양자가 모양 그리고 모습의 의미인 양자예요. 됐나요? 그래갖고 겉모습이라는 단어. 이거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보세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대요,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예컨대 이런 거겠죠? 선생님이 길가에서 사람을 한 명 봤는데, 이 사람 막 옷도 입은 것도 막 엄청 더럽게 입고 머리는 부스스하고 그냥 사람이 뭔가 전체적으로 약간 더러워 보여요. 굉장히不干净해 보여요. 굉장히 위생적이지 못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생각을 하겠죠. 아유, 저 사람은 자기 관리도 안 되고 저게 뭐 하는 사람인지 분명 돈도 없고 굉장히 게으른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뭐 어디 회사의 CEO래요. 와우. 이거는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뭐 직접적으로 느껴지겠죠, 여러분? 선생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을 겉모습. 그 사람의 겉모습은 어땠어요? 머리도 더럽고 옷도 거지처럼 입고 사람한테 막 좀 냄새도 나는 것 같고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떠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쵸?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선녀는 둥글둥글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성격이 있다. 자, 이 표현은 그냥 선생님이 성격이 있다라는 표현 알려주고 싶어가지고서 네, 가지고 왔는데요. 우선은 이 선녀라는 아이는 어떤 애예요? 둥글둥글해 보인대요. 자, 여러분 둥글둥글해 보이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둥글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둥글다 이거 무슨 뜻이죠? 이런 표현이겠죠? 圆圆的的意思是吧？
둥글다라고 하면은 동그랗다라는 뜻이 여러분 서클 모양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약간 생긴 게 둥글둥글해요. 그러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생긴 게 둥글둥글하면 아 저 사람은 약간 선량하고 착하고 성격도 이렇게 순해가지고서 자기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래서 둥글둥글해 보이는 겉모습과는 달리 다르다의 그 달리예요. 다르다의 부사 표현 달리거든요. 그래갖고 뭐뭐와는 달리라는 이 표현을 선생님이 오늘 설명을 할까 하다가 그냥 안 할 거예요. 뭐뭐와는 달리 이 표현은 여러분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요. 뒤에는 성격이 있다라는 표현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성격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시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거 영어로 선생님 옛날에 배운 것 같아. Have bad temper였던가? 아마 이거 맞을 몰라요. 여튼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성격이 안 좋다. 약간 이런 식이에요. 성격이 예민하다 이런 뜻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우 걔 성격 있어. 이게 사실 안 좋은 뜻은 아니에요. 성격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만 이제 약간 화도 내고 이런 성격이 있다라고 해요. 자, 5번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4번 단어 겉모습 간단하게 설명 끝냈어요. 5번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격려라는 표현을 배울 건데요. 자, 격려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겠죠. 예컨대 선생님이 내일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자, 어머니께서 그 전날 저녁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유, 우리 아들 여태까지 공부 열심히 했잖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파이팅!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가지고 동사 표현, 격려하다라는 이 동사 표현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어떤 행위라고요? 파이팅! 해주는 게 격려하다예요. 자, 그리고 이 격려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표현들이랑 어떤 동사랑 같이 쓰이냐면은 격려를 보내다, 그리고 격려를 받다. 이 두 가지 표현도 같이 쓸 수 있어요. 한번 보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내다 같은 경우에는 무슨 뜻이었죠? send의 의미였죠. send의 의미였죠. 근데 격려를 보내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선생님이 여기 있고 선생님이 격려하고 싶은 사람이 선생님 앞에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파이팅 하면은 이 선생님이 방금 격려한 이 메시지가 이 사람한테 샌딩 되겠죠? 그리고 격려를 보내다 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선생님이 보낸 이 파이팅이라는 메시지를 받을 거예요. 격려를 받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럼 한번 예문 보도록 할게요. 힘들 때에는 무엇보다도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가 큰 힘이 된다. 아, 이거 진짜 그래요. 힘들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힘든 순간은 계속해가지고 닥쳐와요. 계속해가지고 힘든 시간들을 이제 마주치시게 될 텐데 그때는 사실 누가 이렇게 격려 한번 해주면은 힘이 확 올라오잖아요. 이런 게 중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 혹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은 꼭 격려의 한마디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그 선수는 관중들의 환호성에 격려를 받아 이길 수 있었다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이미 사실 거의 다 잘 쓰세요. 인용어법. 뭐뭐라고 뭐뭐다고 말했다. 인용어법 들어가 있죠. 누가 말한 거예요? 그 선수가 말했어요. 그쵸? 근데 그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관중들의 환호성에 격려를 받아 이길 수 있었어요. 라고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쵸? 그래갖고 관중들의 환호성. 자, 환호성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환호성이 이거예요. 와! 이거예요, 여러분. 환호성에 격려를 받았어요.
자, 우리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은 결과라는 단어가 있네요. 자, 여러분 결과라는 단어 그냥 result인데 이거는 그냥 간단해요. 간단한데 여러분들이 결과라는 단어하고 유의어인 성과라는 단어를 약간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두 개가 사실 완전히 같지는 않거든요. 자,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 주세요. 성과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좋은 결과예요.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세요. 자,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들이 어떤 트라이를 하고 그 트라이가 좋은 결과일 수도 있고 나쁜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쵸? 예컨대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결과가 100점 만점에 시험 4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 시험 40점 점수 맞은 거는 좋은 결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쵸? 이럴 때는 선생님이 트라이 한 게 그렇게 효율이 없었어요. 그렇게 큰 이펙트가 없었어요. 그쵸? 그래가지고서 이 성과라고 하는 단어는 결과들 중에서 좋은 결과만 얘기해요. 만약에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8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은 성과가 있었어요. 성과가 좋다. 성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왜냐면은 이 앞에 있는 성자가 여러분 그 성공의 성자예요. 성공의 성자예요. 뒤에 있는 과자는 이 결과의 과자가 되겠죠. 자, 우리 반이어도 한번 봐야겠네요. 반이어는 원인을 써요. 그래갖고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원인과 결과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 원인과 결과라는 이 두 개의 단어를 하나의 단어처럼 뭉친 게 뭐냐면은 인과라고도 해요. 이때 앞에 있는 인이 원인의 인자, 그리고 과가 결과의 과자예요. 인과관계라고 얘기를 하면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관련된 표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결과가 좋다라는 표현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결과가 늘 좋을 수는 없어요. 결과가 나쁘다도 있을 거예요. 됐나요? 결과가 나쁠 수도 있죠. 자, 결과가 나오다라는 이 표현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우리 이 표현 언제 써요? 선생님은 중학생, 고등학생 때 제일 무서웠던 게 그 성적표 나오는 날. 성적표 나오는 날. 중학생 때 특히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는 뭐 어차피 선생님은 고등학생 때는 정말 공부 안 했어요. 이건 진짜 선생님 공부 안 해가지고서 애초에 그때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그 시험 결과 선생님이 이제 성적표 보시는 거를 아예 포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공부를 나름 열심히 했고 잘하기도 했고 부모님들도 이제 기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결과가 나오는 날이 제일 무서웠어요. 중학생 때는. 자, 그 다음 아까 썼던 시험 결과라고 나왔죠. 시험 결과라고 하면 건 그건 뭐겠어요? 내가 시험을 본 그 결과예요. 뭐 예컨대 패스했어요, 아니면 페일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 결과에서 나오겠죠. 자, 그럼 우리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노력한 결과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다라는 이 문장 어려운 건 없어요. 열심히 노력한 결과 시험에 당당히 합격했다. 자, 여기에선 시험에 아니면 시험에서 두 개 다 쓸 수 있는데요. 우리 그냥 우선은 시험에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법이다.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약간 설명해주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서 이 예문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결과보다 여기에는 이제 비교할 때 쓰는 보다 조사가 쓰였네요. 그쵸? 그래갖고 결과보다 중요하대요. 뭐가 더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하대요. 그래갖고 자, 결과하고 과정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과정이 더 중요하대요. 여기에서 설명해주고 싶었던 게 이 문법이었어요. 뭐뭐 은는 법이다. 이 표현이요. 뭐뭐 은는 법이다. 이 표현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뭐뭐 은는 법이다. 이 앞에 들어가는 이제 문장들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들이 나와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겨울이 가면 봄이 오는 법이다. 자, 여러분, 겨울이 가요. 겨울이 끝났어요. 그러면 뭐가 와요? 봄이 오겠죠? 겨울이 갔는데 갑자기 여름이 오진 않아요.
봄을 거쳐서 여름이 오죠. 그래갖고 겨울에 가면 봄이 오는 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자, 우리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법이다. 자, 이 문장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자, 여러분 여기 세옹지마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중국 학생들은 대부분들 아는 성어예요. 세옹이라는 늙은 사람, 세옹, 이 옹자가 그 할아버지를 나타내요. 이제 할아버지,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들을 무슨 옹이라고 부르는 옛날에 쓰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세옹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 홀스의 말 맞아요. 마예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세옹지마는 여러분들 그 사전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여기에서 세옹지마라는 그 성어를 풀어 얘기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한번 사전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요. 인생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그쵸?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맞나요? 그때 나쁜 일도 있는 법이다. 그래갖고 뭔가 굉장히 당연한 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가 모두 아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쓰는 게 뭐뭐 있는 법이다예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그 뒤에 있는 이 법이요. 우리 legal에 나오는 파 이거 맞나? 네. 이 법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음주운전하면 안 돼요. 왜? 이거는 법에 어긋나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당연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 얘기할 때 이 법자를 쓰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왜 당연한 얘기를 굳이 다시 한번 해요? 당연한 얘기를 왜 굳이 해요? 봄에 가면 겨울이 오는 법이다. 봄이 오면 맞다. 겨울이 끝나면은 봄이 오는 법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근데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쵸? 뭐 여러분들이 겨울이 끝나고 나면 봄이 오는 걸 몰라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니에요. 그쵸? 그래갖고 여러분 뭐뭐 있는 법이다. 이 문법은 보통 어떤 때에 많이 쓰이냐면은 어떤 메타포를 담고 있을 때, 은유를 담고 있을 때예요. 자, 그래서 겨울에 가면 봄이 오는 법이다. 한국에서 얘기하는 겨울,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나라에서 얘기하는 겨울, 이 겨울이라는 단어는 어떤 메타포를 가지고 있어요? 힘든 시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힘든 시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봄은 모든 사람들이 그럭저럭 다시 좀 편안해지는 행복한 시기를 보낼 수 있는 이런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겨울에 가면 봄이 오는 법이다. 이 뒤에 있는 뭐뭐는 법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있는 얘기들이 어떤 메타포, 그러니까 어떤 깨달음, 교훈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됐나요? 자, 예컨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친구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회사에 들어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막 회사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1년 동안 취업을 준비했는데 1년 동안 취업이 안 됐어요. 선생님한테 와서 얘기해요. 아유, 나 너무 힘들다. 미녀가 나 술 좀 사주라. 나 진짜 요즘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나 어떻게 하지? 그냥 취업 포기할까? 안 될 것 같아. 나 진짜 요즘 뭐 저기 창문 보면 뛰어내리고 싶어. 이렇게 막 엄청 무서운 얘기를 해요.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야, 겨울에 가면 봄이 오는 법이잖아. 조금만 더 참아. 그쵸? 힘든 시기가 가면은 좋은 때가 오는 법이잖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쓰이는 게 뭐뭐는 법이다예요. 나타나죠? 자, 여러분 여기 밑에 있는 뭐뭐 기 마련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뭐는 법이다랑 거의 흡사한 어법이에요. 거의 비슷한 이제 어법인데요. 뭐뭐키 마련이다는 이 뒤에 있는 마련이다가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의 상황에선 그렇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자, 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미 40분이 돼가지고 조금 또 마음이 급해졌어요, 지금. 자, 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이랑 8번 단어는 같이 볼 거예요, 여러분. 7번, 8번 단어는 같이 볼 건데요. 결론, 결말 이 두 개 단어.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는 결론이고 뜻 한번 확인해 보세요. 콩콜로 달고 그리고 지엘룬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결말은 뭐예요? 엔딩이에요. 그쵸? 지에쥐还是结尾의 의미예요. 결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 두 개 단어가 이거 토픽에 나와가지고서 해드리는 거예요. 이 단어 문제 낼 때 결론 그리고 결말 가지고서 가끔 문제를 내더라고요. 어쩌다가 한 번씩 이 두 개가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결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옆 뒤에 있는 이 론자가 무슨 론자예요? 그 토론하다의 론자거든요. 토론하다의 론자예요. 그래갖고 이 론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습을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어떤 한 가지 토픽, 어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됐나요? 그런데 두 사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이제 어떤 한 토픽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나온다고 하면 두 사람이 어떤 하나의 결론을 내리게 될 거예요. 어떤 하나의 결과에 도달을 할 거예요. 그렇죠? 이야기의 끝이에요. 결자예요. 됐나요? 어떤 토론의 끝이에요. 그래갖고 결론이 나다, 결론을 내리다, 결론을 얻다, 결론을 짓다. 다 어디에서 보통 쓰이냐면 이거 나 왜 결론 어디에서 보통 쓰이냐면은 이거 예문 한번 보자. 왜 이래? 이러지 말래? 무서우니까? 그래. 결론을 내렸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들은 오랜 회담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회담 한번 해줬어요. 회담 무슨 뜻이었죠? 캔 미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됐죠. 회담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담을 어떤 회의를 엄청 오랫동안 했는데 회담에 참가한 참석자들이 다 같이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지를 못했대. 그렇죠? 자,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엄청 많은 문제에 부딪혔어요. 막 갑자기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러고 부모님이 집 나가라고 그러고 너 지금 뭐 하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생각을 계속 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뭐예요? 이 사람이 자기 머릿속 안에서 토론을 벌인 거죠. 그래가지고 모든 문제의 원인, 모든 문제의 이유가 돈이라고 결론을 내렸나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저기 뭐냐 어메이징 터커에서 채팅으로 해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수업 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결말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결말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엔딩인데요. 자, 여러분, 결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의 결말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뭐 연극이나 영화 아니면은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결국에 그 이야기들, 그 스토리의 끝이 있을 거예요. 맞나요? 이때에는 결말을 써요. 자, 여러분, 왜냐하면은 이 뒤에 있는 이 말자가 여러분들 자주 들어보셨을 뭐 6월 말 여기에 있는 말자예요. 그래갖고 끝에 의미가 있어요. 6월 말이라고 하면 보통 언제겠어요? 6월 29일, 30일, 31일 이렇게 6월의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가 말이라고 불렀죠. 그래갖고 이 결말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어떤 스토리의 끝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컨대 선생님이 이제 전 여자친구랑 4년을 만났어요. 4년을 만났는데 자, 4년 동안 만났으면은 뭐 처음에 만나가지고서 연애를 시작해가지고서 이거를 마치 하나의 스토리처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갖고 마지막에 헤어지기까지 하나의 스토리로 볼 수가 있겠죠? 그때 그래갖고 뭐 우리의 결말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갑자기 슬퍼지네요. 네. 이때 쓰이는 게 결말이에요, 여러분. 그래갖고 여기에 결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결론이랑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결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 아니면은 어떤 미팅 그래가지고 어떤 토픽에 대한 서로의 생각의 교차들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결말들은 어떤 스토리의 마지막이에요. 됐나요?
자, 우선은 이 결론도 그렇고 결말도 그렇고 나다 이 두 개는 나다 이 동사는 다 쓸 수 있어요. 결론이 나다, 결말이 나다. 나다 동사는 다 쓸 수 있고 짓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결론이 나다. 그리고 결론은 짓다에서 이 뒤에 나와 있는 짓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짓다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짓다 그냥 make예요, make. 그래갖고 을 짓다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make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make 하면은 be made 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결론인 거예요. 결론은 짓다예요. 결말도 마찬가지예요. 결말을 짓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예문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맞다. 이거 마저 안 했구나. 자, 여러분 결론을 내리다 라는 표현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결론을 내리다 라고 이 표현도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결론을 짓다랑 같은 뜻이에요. 맞나요? 결론을 얻다도 사실 비슷한 뜻인데요. 결론을 얻다 아니요. 이 세 가지 그냥 다 같은 뜻으로 우선은 해주세요. 상세한 설명들은 나중에 동사평에서 다시 한번 해줄게요. 자, 우리 결말 단어 관련된 예문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드라마의 결말이죠. 드라마는 스토리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뒤에 결말을 써주면 돼요. 드라마의 결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시청자들의 불만이 폭주했대요. 막 드라마를 한 150화 했어요. 그런데 150화 드라마를 했는데 150시간 동안 이 드라마를 본 거잖아요. 근데 드라마의 결말이 모든 것이 주인공의 꿈이었다래요. 모든 것이 주인공이 꿈꾼 거다래요. 그러면은 시청자들은 당연히 불만을 가지게 되겠죠. 많이 폭주했어요. 자, 동화는 대부분 행복한 결말로 끝난다. 여러분들 선생님은 그래가지고 동화 좋아해요. 선생님은 행복한 결말이 좋거든요. 현실에는 행복한 결말이 잘 없어서. 자, 9번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결승이라는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결승이라는 단어,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그냥 대충 설명할 거예요. 우리 유의어에 나와 있는 이 결승 전자의 뒤에 전자 이것만 한번 봐주도록 하세요. 결승 전자의 이 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전장, 전투 이런 표현들 기억나시나요? 사실 그 전자는 아닌 것 같은데 네, 대부분 다 이제 싸우는 것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갖고 결승전의 이 뜻이 뭐냐면은 결이 decide의 그 결정하다의 결자고요. 승자가 승리하다의 승자예요. 그래갖고 승자를 이기는 사람을 결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결승전이라고 하면은 이기는 사람을 결정하는 전투 컴뱃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우리 반이어 같이 기억해 주세요. 예선이에요. 예선. 그리고 예선전이라는 표현 두 개 다 가능하고요. 예선은 뭐 여러분들 그냥 결승의 반이어로서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관련된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승에 오르다 표현을 써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 토너먼트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누구를 이기면은 그 다음에 있는 어디에 오르고 뭐 예컨대 8강, 4강 이거 보통 잘 안 쓰는구나. 네, 여튼 승자는 보통 제일 위에 있잖아요. 결승에 오르다라고 하면은 아니면 어떤 경기에 올라서 뭐 8강에 오르다, 4강에 오르다 이렇게 되면은 대부분 제일 위에 있는 이 승자의 포지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승에 오르다 표현을 써요. 아니면 결승에 나가다 표현도 있죠. 자, 여러분 이때 이 나가다는 뭐냐면은 이 결승이 결승전이에요. 그래갖고 이 컴뱃 이 전장으로 전투가 일어나는 장소로 나가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결승에 진출하다. 이 표현은 그냥 외워주세요, 여러분. 결승에 진출하다 해서 이 진출도 마찬가지. 이 앞에 있는 진짜가 들어가다, 출이 나가다라는 뜻이거든요.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 그래갖고, 진이 들어가다라기보다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이에요. 되나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작년에 결승에 오르지 못한 선수들은 결승 진출을 목적으로 각오를 다졌다. 여기에 지금 결승에 오르다 표현이라
결승 진출을 목적으로 각오를 다졌다. 결승을 진출하다. 이 두 가지 표현을 다 썼어요. 결승에 오르지 못한 선수들. 올해에는 뭐 해야겠어요? 결승에 진출해야겠죠? 사실 이 두 가지 다, 이 세 가지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바꿔볼게요. 작년에 결승에 나가지 못한 선수들은 이번에 나가다 썼어요. 결승에 오르는 것을 목적으로 각오를 다졌다. 쓸 수 있겠죠? 아니면 작년에 결승에 진출하지 못한 선수들은 결승에 오르는 것을 목적으로 아니면 결승에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각오를 다졌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다음 우리 팀은 이번에 경기에서 결승에 나갔지만 우승은 하지 못했다. 아유, 우리 팀이 미안해요. 이번 경기에서 결승에는 나갔대요. 결승에는 나가는데 우승은 못했대요. 결승전에서 진 거겠죠? 자, 마지막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자, 겸손이라는 단어의 반이어도 꼭 같이 외워주세요. 거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밑에 이제 관련 표현으로 겸손하다라는 형용사를 썼고요. 반이어로 거만하다라는 형용사까지 같이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겸손 뭐 그렇게 설명할 거 없어요. 이 명사 어떻게 쓰이는지 예문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는 겸손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여러분, 배어 있다 라는 표현이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숙제예요. 여러분 한번 직접 찾아보시고 모르겠으면은 선생님한테 질문 주세요. 한국 사람들은 지나치게 겸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그러지 않아요? 약간 한국 사람들이 지나치게 어, 겸손이 문화에 배어 있어 가지고서 이게 약간 자기를 드러내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선생님도 그래요. 맞아요. 아니다. 그건 아니다. 선생님은 비교적 거만한 사람이에요. 선생님은 자기를 잘 드러내네요. 자,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민혁이는 예전에는 겸손한 성격이었는데 옛날에는 민혁이가 굉장히 겸손했대요. 그런데 민혁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더니 사람이 거만해졌다. 돈 많이 벌면 사람은 많이 바뀌죠. 선생님은 많이 본 것 같아요. 돈 많이 벌고서 사람 바뀌는 거. 헛소리 그만하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할 거예요 여러분. 자 언제나 그렇듯이 강의 들으시다가 모르시는 거는 질문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